조선의 궁궐. 붉은 단청과 우아한 곡선의 기와 아래 우리는 왕조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입니다. 그 화려한 담장 너머에는 살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영혼을 팔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숨소리조차 감시당하던 구중궁궐.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끝내 저주와 주술이라는 금지된 힘을 빌려야 했던 세 명의 여인. 오늘은 실록이 기록한 궁궐의 가장 어두운 틈새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약을 받은 인물, 성종의 아내 패비윤 씨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서 쫓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종실록 10년 6월의 기록은 훨씬 더 은밀하고 불길한 물건을 지목합니다. 당시 성종은 윤 씨의 거처를 수색하다가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합니다. 실록은 이를 방향서와 비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방향이란 굿을 하거나 주문을 외워 재앙을 물리치거나 남을 저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다른 후궁들에게 향하자 질투에 눈이 먼 윤 씨가 굿을 하는 방법이 적힌 책과 독약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공포를 고백합니다. 지난번 방향하는 서적과 비상을 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만일 이 사람이 제 뜻을 이루게 된다면 내 몸인들 어찌 보전할 수 있겠는가. 당대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성종이었지만 안방에서 벌어지는 아내의 흑주술 앞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이 저주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 폐위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되돌리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었던 살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릇된 믿음이 그녀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조시대의 요녀로 불리는 귀인 조씨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인조의 총애를 믿고 온갖 폐악을 부렸던 그녀는 저주의 스케일조차 남달랐습니다. 인조실록과 훗날 효종실록에 드러난 그녀의 저주는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싫어하는 왕비 장렬 왕후와 며느리들을 저주하기 위해 궁궐 곳곳에 죽은 사람의 뼈와 무덤의 흙, 그리고 흉측한 부적을 파묻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저주의 디테일입니다. 그녀는 왕이 자신의 악행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인조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눈과 귀를 찔렀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듣게 하겠다는 섬뜩한 소유욕이었습니다. 결국 효종 즉위 후 이 끔찍한 진상이 드러납니다. 관련된 무녀와 나인들이 줄줄이 처형되었고 귀인 조씨 역시 사약을 받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최후를 기록하며 성품이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여 임금의 총애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그녀에게 주술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이자 타인을 짓밟는 칼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인은 조선 저주 역사의 정점을 찍은 인물, 바로 희빈장 씨입니다. 앞선 두 사람이 은밀하게 저주를 행했다면 장희빈은 아예 궁궐 안에 신당을 차리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숙종은 취선당 서쪽에서 수상한 건물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인현왕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그림을 향해 수없이 활을 쏘아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궁녀들은 하루 3번씩 인현왕후가 죽기를 비는 기도를 올렸다고 자백합니다. 숙종은 경노합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구슬하며 죽은 짐승의 사체와 흉물을 묻었으니 이것은 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일이다. 왕의 어머니가 될 세자를 낳았음에도 그녀는 왜 그토록 불안해했을까요? 자신을 왕비로 만들었다가 다시 후궁으로 끌어내린 남편 숙종.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녀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주술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구판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패비윤 씨, 귀인 조 씨, 그리고 희빈장 씨. 이 세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때 왕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미신에 빠진 악녀라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서글픈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조선의 궁궐,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왕의 마음이 떠나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곳.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철저한 수동성의 공간. 그 숨막히는 불안 속에서 그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주술에 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 인형에 꽂았던 바늘은 어쩌면 타인을 향한 살이이기 이전에 불안이라는 괴물에게 잠식당하지 않으려 했던 자기 자신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공포와 광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그녀들을 요녀라 기록하지만 어쩌면 그녀들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낳은 비극적인 피해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